I really appreciate CJ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Joy of Vex 11차. 아주 기념비적인 회차입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남았거든요. 여튼 11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배울 펑션 렐포인트 B박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11차 렐포인트 B박스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심지어 이거 뭐 어쩌라고 하는 마음으로 쓱쓱 스크롤 내려보고 본문 내용이 짧으니까 11차 조건문 내용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그랬어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제 강의 듣고 나서 이거 이럴 때 쓰면 좋겠네 정도는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펑션 렐포인트 B박스 건조하게 알려드리자면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위치 정보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드 써보면 금방 끝날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공부에 있어 제 성격은 조금 모나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잠깐 선의 노이즈를 먹이는 것을 같이 해보면서 렐포인트 B박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모르고 가기엔 아까운 펑션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 건데요. 우선은 잠깐 제 화면을 키워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주고요. 들어오셔서 선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add 2개 꺼내주시고, 자, 하나는 마이너스 10, 나머지 하나는 10에다가 둘게요. 그 다음에 머지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add로 선으로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리샘플 노드 달아줄 건데요. 오늘은 조금 많이 나눠줄게요. 0.001. 자, 그럼 포인트가 몇 개가 생성됐을까요? 자, 2만 개가 생성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이 녀석이 지금 수없이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그 녀석들에게 어트리뷰트를 줄 거예요. 자, 지금은 어트리뷰트 K라고 해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 K는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 자, 포인트 넘버 0번에서는 0의 값이 될 거고요. 포인트 넘버 2만 번이었죠? 포인트 넘버 2만 번에서는 1이 되게 해줄 거예요. 자, 이 가운데쯤에서 아마도 포인트 넘버 1000번쯤이 되겠죠. 그때 어트리뷰트 K는 어떤 값일까요? 0.5. 비율에 맞게 여기는 한 0.65, 뭐 0.8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 K 값이 설정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어트리뷰트 랭글로 써보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 꺼내주고요. 자, 밑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식을 쓸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렐포인트 B박스니까 그냥 느낌있게 렐로 써줄게요. 그리고 플롯 어트리뷰트로 정해주겠습니다. 자, 이 값은 어트리뷰트 pt num 나누기 어트리뷰트 num pt 해주면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 이곳을 플롯으로 바꿔줄 거예요. 타입 캐스팅을 해주지 않으면 어트리뷰트 pt num은 인티저의 정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이 상태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렐이라는 값은 0에서 시작해서 자, 0.9995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왕이면 마지막 포인트 딱 1로 떨어지면 기분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포인트가 5개가 있다고 했다면 지금의 식을 보자면 5, 자, 0번, 5, 1번, 5, 2번, 5, 3, 5, 4 이와 같이 됐을 거예요. 자, 이때 이 값에 마이너스 1 해준다면 마이너스 1, 자, 결과는 4, 4, 4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0에서 1까지의 결과가 잘 나올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넘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곳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뭔가 아까보다 훨씬 딱 떨어진 느낌이 들죠? 좋습니다. 이제 노이즈를 한번 먹여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치뷰 랭글을 하나 새로 꺼내줄 건데요. 자, 우리는 이 선의 높이값 어치뷰 p.y의 변화를 줌으로써,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노이즈 혹은 파형을 만들어줄 때, 자, 뭐 사인 펑션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노이즈 펑션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우선은 오늘 목표가 있다면 이제부터 식을 좀 구성지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하고 있어요.
자, 이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간단한 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어차피 y는 자, 사인 펑션을 활용해 볼게요. 어차피 p.x에 대해서 사인 펑션의 결과를 y 값으로 집어넣어줬죠.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사인 펑션의 모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좀 줘볼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굳이 저렇게까지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아,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자, 어치뷰 p는 앞으로 어치뷰 p.y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뭐라고 업데이트 해줄 거냐면 사인 펑션 어치뷰 p.x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또 바꿔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이 녀석의 결과를 fx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플롯 어치뷰 fx가 있다고 선언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fx는 어치뷰 p.x를 사인 펑션으로 얻은 결과라고 써줄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이식과 이식은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식은 어찌보면 p.y에 대해서 한 방에 정의를 내려줬고요. 자, 이식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값을 불러와 넣는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찌보면 p.y에 대해서 자, 이만큼의 효과를 추가해주세요의 느낌이에요. 문장의 느낌이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효과 자체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어줬고 이 변수가 마지막에 더해진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어치뷰 p.y는 어떤 효과에 의해서 변형이 될 거다 라는 뉘앙스가 생겼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써볼게요. 자, 이제는 내용이 바뀝니다. 자, 플롯 어치뷰 fx a라는 녀석이 있고 플롯 fx b라는 녀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얘네들의 값은 0이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원본 상태로 돌아왔는데 fx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전체 fx는 fxa 더하기 fxb. 자, 물론 지금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겠지만 만약에 fxa라는 효과가 있고 fxb라는 효과가 있다면 이 둘의 합이 fx가 될 거고 그 결과 높이의 값으로 변화를 주는 최종적인 fx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fxa가 뭔지 선언을 해주고요. fxb가 뭔지 선언을 해줄게요. 자, fxa는 sin 어치뷰 p.x에 대한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fxb는 간단하게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b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결과 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fxa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였는데 자, 1만큼씩 올라갔죠. 왜 올라갔죠? fxb 때문에 올라갔죠.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렇다면 식을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이 식에서 우리는 전체 fx가 fxa, fxb의 합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전체 fx는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뭐에 더해질 거냐면 fxa에 의해 더해질 거예요. 자, 이 식 있는 그대로 좀 쉽게 써보자면 이 식과 동일한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fx는 앞으로 더해질 건데 fxb에 의해 더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한 게 느껴지나요? 자, 자꾸 이렇게 파란 선이 나오니까 애초에 fx 최초 값이 0인 걸 선언을 해줄게요. 자, 이 식은 이 뒤에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게 느껴지나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제가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fx, fxa, fxb라는 변수를 선언해줬습니다. fx는 전체 fx가 될 거고요. 자,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자, fxa는 모든 포인트의 x값에 대해서
사인 값의 결과를 효과로서 가지고 있을 거고요. fxb는 지금 숫자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자, 이때 fx는 지금 현재 0이었죠. 이 상태에서 fxa가 더해지고요. 그 다음으로 fxb가 더해진 거예요. 최종적으로 전체 fx는 fxa 더하기 fxb와 동일한 겁니다. 자, 동일한 식인데 왜 이 식과 이 식을 분리해서 알려드리냐면요. 자, 이 부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와 같이 식을 써준다면 효과를 넣고 빼고가 좀 더 쉬워집니다. 자,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녀석의 내용을 빼주고 싶은 거예요. 사인 펑션의 효과를 제거해주고 싶다면 이 식에서 이 내용을 지워줘야죠. 그런데 이 식은 어떤가요? 자, 마치 없었다는 듯이 지워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방금 보셨나요? 자, 효과를 한 줄 단위로 껐다 켰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었다 뺐다를 하는 것에 재미가 생기실 거예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식을 쓰는 맛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식의 구조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곳에서 변수 생성해주고요. 자, 이곳에서 효과를 생성해주고요. 자, 이곳에서 효과를 택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식은 원본에 효과가 들어가게끔 최종적인 식을 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선에 다른 효과를 추가적으로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float fxc라는 녀석이 있고, 자, 이곳에서 fxc가 어떤 녀석인지 정의 내려줄 거예요. 자, 노이즈 펑션 써볼까요? 어차피 p.x에 대해서 노이즈를 반다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추가적으로 써줄 겁니다. fx는 앞으로 fxc가 더해질 거다 라고 선언을 해준다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노이즈의 효과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노이즈가 어떤 값이었는지 궁금하죠? 그렇다면 자, fxa에 대한 효과를 꺼주면 어떨까요? 자, 우선 사인 펑션 빠지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1만큼 높이가 올라가는 fxb에 대한 효과를 꺼주면 어떨까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준 효과 fxc는 이와 같은 파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모두 다 꺼볼까요? 자, 원본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이번엔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 녀석은 사인 펑션으로 정의 내려줄 거고요. 자, fxb는 간격이 넓은 노이즈, fxc는 간격이 좁은 노이즈. 자, fxd 하나 더 만들어줄 건데요. 이 녀석은 마치 이 선에 재질이 표현되는 것처럼 정말 간격이 좁은 노이즈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멈춰놓고 한번 직접 식을 써보는 게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자, 효과 자체에 대한 정의를 이곳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내가 어떤 효과들을 추가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엔 이러한 fx의 총합을 높이값에 더해주겠다 라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의 방식이 여러분이 노이즈를 추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해볼게요. 좋습니다. 어치빗 랭글 하나 새로 꺼내줄게요. 그리고 이 어치빗 랭글은 선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오버 포인트고요. 자,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이해하셨다면 지금 뭘 쓰고 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float fx. 자, 이 녀석은 전체 fx입니다. 그리고 fxa, fxb, fxc, fxd가 있음을 선언을 해줄 거예요. 자, 엔터 안 친 상태로 전체 fx는 0이라고 미리 선언을 해줄게요. 자, 이제 뭘 쓸 거냐면 fxa는 자,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리고 복사할 겁니다. b, c, d. 자, 무언가 제가 각각의 fx에 대해서 선언을 할 준비를 한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뭘 쓸 거냐면요. 자, 전체 fx는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 건데 fxa가 먼저 더해질 거고요. 자, 이식 복사해 볼게요. 자, b가 더해질 거고 c가 더해질 거고 d가 더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이곳에서 만들어준 효과가 전체 효과란에서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얻은 대문자 fx를 어치빗 p.y는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 건데
어치브 p.y 더하기 fx다 라고 써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데 아직 fx가 어떤 효과들인지 안 써놨죠. 자, 가장 먼저는 sin 펑션을 써볼게요. sin 어치브 p.x에 대한 sin 펑션이고요. 자, 이제 노이즈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 노이즈는 어치브 p.x에 대한 노이즈입니다. 자, fxc는 노이즈 펑션 활용할 건데요. 어치브 p.x 이 안에 곱하기 10을 해줄 거예요. 자, 저 안에 곱하기 10인 건 프리퀀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곳에 더하기였다면 옵셋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간격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fxt 마지막입니다. 노이즈 펑션 활용할 건데요. 어치브 p.x 곱하기, 자, fxb는 가장 큰 노이즈고요. fxc는 좀 간격이 줄어든 노이즈, fxd는 정말로 간격이 작은 노이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40 해줄게요. 자, 바깥을 클릭하면 한 번의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각의 효과를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어떻게 선이 바뀌는지 볼게요. 지금은 효과가 안 들어갈 겁니다. 결과 볼게요. 자, 효과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모든 효과가 쉬고 있고 fx는 0으로 정의가 내려져서 그래요. 그렇다면 자, 사인 펑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볼까요? 자, 잘 들어왔죠. 자, fxb를 더해 볼게요. 자, 효과가 들어왔죠. 자, 이제 조금 더 자글자글한 녀석이 들어올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있었던 살짝 노이즈가 먹은 사인 펑션에 노이즈가 또 들어온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자글자글한 녀석을 넣어볼게요. 자, 효과가 잘 들어온 게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각각의 효과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앞에서 봤던 이 두 녀석은 내용을 아니까 fxc부터 볼까요?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노이즈의 결과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고 있죠. 자, 노이즈만 한번 다 켜볼게요. 자, 결과 보시면 노이즈 값들이 추가됨에 따라 전반적인 위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0에서 1 사이 값들이 누적되니까요. 자,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0을 기준으로 음수와 양수 이렇게 있었으면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업데이트 해줄게요. 어디서 업데이트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이즈 자체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있는 이식들에서 뭔가 변형을 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fxb만 효과가 나오도록 해볼게요. 보시면 0과 1 사이에 노이즈가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이런 방식으로 높이를 조절해 준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 0.5. 자, 이러면 0을 기준으로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들이 반복되면서 존재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방법 말고요. fit 펑션 이용해 볼게요. 자, fit 펑션 써줄 건데 가장 먼저 어떤 값에 대해서 fit 펑션 써줄지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노이즈 펑션의 결과가 0부터 1 사이인 걸 알죠? 0,1 써줄게요.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의 내용이 클램핑이 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어디로 보내줄지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 사이로 써줄게요. 결과 볼게요. 차이 없죠? 좋습니다. 자, 이 내용도 그리고 이 내용도 똑같은 식을 적용을 해줄게요. fit 펑션. 자, 이 결과는 0에서 1까지일 텐데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의 결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높이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노이즈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마지막 이 녀석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데 위치 바꿔줄게요. fit 펑션 0, 1, 마이너스 0.5, 0.5. 자, 결과 볼게요. 자, 0을 기준으로 생성된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자, 전 뭐가 아쉽냐면요. 이렇게 자글자글한 녀석은 높이가 이만큼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죠. 높이가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fxd에 대해서 곱하기 0.1 해볼까요? 곱하기 0.1. 자, 이와 같은 결과가 제가 생각한 재질의 느낌을 내주는 녀석입니다. 느낌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결코 직선은 아닌데 멀리서 보면 약간 거칠거칠한 표면인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녀석도 좀 크죠? 곱하기 0.2 해줄게요.
자, 여러분은 눈치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수 곱해주고 있으면 이따 뭐 할까요? 아마 채널 펑션으로 조절하겠다고 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 녀석도 뭔가 곱해줄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본색을 드러낼게요. 채널 펑션 쓸 겁니다. 자, B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이 녀석은 채널 플롯 C, 이 녀석은 채널 플롯 D 써줄게요. 자, 사인 펑션에 대해서도 곱하기 해줄게요. 채널 플롯 A. 자, 파라미터 만들어주고요. 모든 펑션을 켜보겠습니다. 자, 디폴트가 될 수 있는 1을 써줄게요. 우선. 자, 보시면 B 펑션을 해줬기 때문에 큰 모양의 높이가 변하고 있지 않죠? 아까는 노이즈가 쌓일 때마다 점점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노이즈가 노이즈로서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한 개씩 추가하는 느낌을 줘볼게요. 이번에는 재질부터 줘볼까요? 재질이 좀 센 느낌이 있죠? 그러면 파라미터를 낮춰줄게요. 자, 이 정도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좀 들죠? 자, 이제 C 켜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재질이 좀 센 것 같아요. 과해요. 그리고 자, 이 재질이 도드라지면 도드라질수록, 자, FXC가 도드라지면 도드라질수록 재질에 대한 느낌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D보다도 조금 넣을게요. 자, 낮춰주면 약간의 노이즈가 살아있는 상태로 재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B 한번 켜볼까요? 이 녀석은 큰 노이즈죠. 자,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어떤가요? 자, 좋습니다. 거칠거칠한 지면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제가 이걸 심각하게 결과로 냈어야 됐다면 D를 더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프리퀀시 값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런 느낌. 자, 멀리서 볼 땐 효과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지만, 자, 이것이 평면에서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거칠거칠하게 느껴졌을 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체 모양을 좌우할 사인 펑션 켜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까칠까칠하게 만들어줄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식의 구조가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이 식의 구조가 이해가 가신다면 앞으로 효과가 쌓이는 거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요. 자, 렐포인트 B박스 아직 아니고요. 채널 램프 한번 추가적으로 활용해 볼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렐 값을 만들어줬죠. 이 렐 값이 0부터 1까지의 정보를 돌려주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전체에 대해서 효과가 들어갈지 말지, 얼마나 들어갈지를 결정해 줬다면 지금은 어느 구간에서 효과가 들어갈지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렐 값을 색깔로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식 마지막에 한번 써볼게요. 어트리뷰트 CD는 어트리뷰트 렐. 결과 볼까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0번 포인트는 0이고 마지막 포인트는 1이 되니까 점점 흰색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결과 볼게요. 자, 이쪽은 어두워졌고 이쪽은 밝은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우리가 0부터 1까지 얻은 결과를 채널 램프로서 바꿔줄 거예요. 결과를.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우선은 다른 변수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플롯 변수 어디라고 정해볼게요. 자, 이 where이라는 값은 attribute 렐 값의 변화를 줄 건데 채널 램프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채널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where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렐 값을 이용하겠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곳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곳에 램프 펑션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램프가 있다면 우리는 where이라는 값을 이제 색깔로 넣어주면 되죠. where. 자,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렐 값이 0부터 1까지로 커질 때 CD 값도 동일하게 0부터 1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where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싶으니까 임시로 플롯 어트리뷰트 where를 만들어주고 이 값은 변수 where가 같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렐 값과 where 값이 지금은 동일하죠. 자, 이곳에서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의 위치를 0으로 해줬더니 렐 값은 0에서 1까지 커지고 있는데 where는 0으로 동일하죠. 자, 이곳에서의 함수가 where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포지션 0.5에 1이 되도록 해볼까요? 자, 그러면 렐 값에 의해서 where의 값이
절반쯤에서 자, 한 0.5쯤에 1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가고 있죠. 자, 색깔의 결과로서 이해를 해볼까요? 이곳에서는 어두웠는데 가운데서 가장 밝고 이제 다시 어두워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색깔로 표현된 건데요. 이쪽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구간만 색깔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해 가시나요? 이제 뭐 해볼 거냐면요. 식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곳에 써줄 건데 자, 이제 어차피 웨어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내용을 아니까요. 그리고 색깔을 넣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준 웨어의 내용을 효과에 곱해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결과 보기 전에 필요 없는 효과들, 자, 노이즈 효과는 다 꺼볼게요. 아마도 fx에 a만 적용이 되어서 사인 펑션이었을 텐데 웨어이 곱해짐에 따라 가운데 부분만 사인 펑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 볼게요. 자, 웨어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곳에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이곳의 효과를 좀 살려볼까요? 자, 0.2와 0.4 사이, 이 사이에는 효과 자체에 0이 곱해졌기 때문에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곳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채널 램프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게 어떤 효과인지 이해하시나요? 원래는 이와 같은 결과였을 텐데 자, 효과가 들어가는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혹은 어디에는 효과가 명확하게 들어가고 어디에는 효과가 들어가지 않을지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제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A라는 기능이 어디에 추가될 건지 쓰는 거죠. where A로 바꾸겠습니다. A, 여기도 A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자, B, C, D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줄 거죠. 그러면 where B, where C, where D. 자, 이 문장을 복사해줄게요. 자, where B에 대해서, 그리고 where C, where D. 여기는 where A, 여기는 where B. 자, 파라미터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where D. 자, 지금 만들어진 이 where이라는 녀석은 아마 이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elete all spare parameters 없애주고요. 다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 버튼 클릭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A, B, C, D에 대한 채널 램프가 형성이 됐고요. 자, 이곳에 입력됐던 값들이 사라졌죠? 자, 그러면 값을 순차적으로 넣어줘 볼게요. 우선은 D에 대해서 해볼까요? 가장 자글자글한 녀석이요. 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곳과 이곳에만 효과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길 원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왜 안 되는 것 같지? 안 써줬네요. 개판이네. where B. 자, 이 부분 꼭 써주셔야 됩니다. where C, where D. 안 곱해져서 효과가 안 들어갔죠? 자, 곱해진다면 자, 제가 원했던 대로 이곳에 효과가 들어가고 이곳에 효과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도 효과가 조금씩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노이즈가 큰 녀석. 자, 이 녀석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커지도록 해볼게요. 자, 이곳이 1이 됐다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효과였을 텐데 자, 뒷부분을 낮춰주고 이 녀석을 없애줌으로써 이쪽엔 효과가 없고 이쪽에는 효과가 점점 세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효과가 쭉 1로 되게 말한다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B에 대해서 해볼게요. 간격이 넓은 노이즈죠? 자, 효과가 들어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모양이 리니어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쪽에 이렇게 되면 이쪽 효과가 없는 거고요. 여기도 1로 맞춰줄게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들어가겠죠. 이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의 효과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이쪽을 낮춰주면 되겠죠? 자, 이쪽을 높여주면 효과가 커지고, 이쪽을 낮춰주면, 자, 이쪽에서는 효과가 센데 이쪽에서는 점점 영향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B의 값을 좀 더 높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곳의 효과가 세게 들어가고 있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줄어들고 있죠. 만약에 다 1이었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위치를 좀 바꿀게요. 자, 0.3 이후에는 fxb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만 효과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마지막 사인 펑션의 효과를 한번 먹여볼게요. 자, 디폴트를 1로 만들어줄게요. 자, 사인 펑션 효과를 키워주면, 자, 이와 같이 사인 펑션이 적용이 될 텐데, 자, 가운데에 세게 먹고 끝에는 효과가 안 들어가게 해볼게요. 자, 이 부분 값 0, 이 부분 값 0. 그러면, 자, 정가운데 0.5에서는 1. 자, 보이시나요? 노이즈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느낌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잘 보시면 가장 자글자글한 녀석인 이 녀석은 이쪽에만 적용되었죠. 어떻게 그랬죠? 자, 채널 펑션으로 곱해줬기 때문에 여기에만 자글자글하게 들어간 거예요. 자, 보시면 큰 노이즈는, 자, 이쪽엔 없죠. 앞에만 적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fxb에 대해서 채널 램프로 이곳에만 영역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내용은 여러 번 반복이 됐을 뿐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fx에 대한 변수 생성. 자, 1번입니다. 2번 fx의 특징을 만들어줍니다. 자, 2번의 내용이 여기였어요. 3번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지. 자, 0부터 1로 되어 있다면 채널 램프를 활용해서 어디에 적용되고 싶은지 외우려는 변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fx의 효과들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때 위에서 2번 단계에서 만들어준 fx와 채널 램프를 곱해줌으로써 효과가 어디에 적용될지 정해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를 보는 겁니다. 전체 fx를 어치뷰 p.y에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이 부분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렐포인트 B박스 보러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치뷰 밥으로 노이즈를 더할 때도 도움이 될 만한 개념일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점점 잔소리 같기 때문에 렐포인트 B박스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렐포인트 B박스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름 한번 써볼게요. 렐포인트 B박스죠. 자, 이제 이 렐이 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relative라는 뜻이에요. 이 녀석은 상대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선이 있다 했을 때 길이가 50이라면, 자, 길이가 10인 구간. 자, 이 녀석을 상대적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0.2가 되겠죠.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한 0.82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때 이 0부터 1 사이의 값, 이 녀석이 렐입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B박스, 이건 뭘까요? 바로 바운딩 박스를 의미해요. 바운딩 박스는, 자, 제 그림이 엉성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러버 토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큰 x값, 가장 작은 x값,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 자, 가장 큰 g값, 가장 작은 g값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박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 박스에는 러버 토이가 딱 껴있겠죠. 자, 한번 바운딩 박스를 한번 볼 건데, 우선은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톰이 꺼내주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는, 자,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자, 이곳에 최소값, 최대값이 쓰여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바운딩 박스를 못 봤죠? 바운딩 박스를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자, 이곳에서 바운딩 박스로 보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면 이런 거 없고 바운딩 박스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고요.
바운드 박스를 볼 수 있도록 바운드 노드를 꺼내줄게요. 자, 연결해주면요. 플래그 켜보겠습니다. 자, 박스가 생성이 되었는데 토미 사이즈에 딱 맞는 박스가 생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템플릿 플래그 켜주고 토미를 볼게요. 자, 어떤가요? 바운딩 박스가 토미 몸에 맞게 딱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유의하실 게 있다면 트랜스폼 노드 하나 꺼내볼 건데요. 자, 트랜스폼 노드를 켜줬고요. 트랜스폼 노드에서 토미에게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바운딩 박스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성이 될 거냐면, 자, 토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X, 아마도 이쪽에 있겠죠. 가장 작은 X, 자,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Y, 이쪽에 있을 거고, 작은 Y는 이쪽. 가장 큰 G는 아마 이 어깨 어딘가 있을 거고, 가장 작은 G는 이 손 끝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제작될 겁니다. 가장 큰 값들이 이 박스에 꽂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이 결과를 연결해서 바운딩 박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볼게요. 자, 토미를 아까 연결했을 때와는 모양이 다르죠? 자, 토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이처럼 가장 큰 X값, 가장 큰 G값, 가장 큰 Y값, 자, 최소값도 마찬가지겠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렐포인트 B박스는 어떤 정보를 돌려줄 거냐면요. 자, 이곳이 X, Y, G가 가장 작은 지점이죠. 자, 높이로도 가장 작고 X축 방향으로도 가장 작고 G축 방향으로도 가장 작은 지점입니다. 이곳이 0이 될 거고요. 자, 이곳은 X축 방향으로 가장 큰 지점이죠. 그래서 이곳이 상대적으로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곳이 G축 방향으로 가장 큰 지점이죠. G축 방향으로 1이 될 거고요. 자, 이곳이 Y축 방향으로 가장 큰 지점이죠. 이곳이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토미의 코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렐포인트 B박스는 어떤 값을 반환해 줄까요? 자,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이곳이 0, 이곳이 1, 1, 1이 될 겁니다. 이곳은 0, 0, 0이 될 거고요. 자, 한번 추측해 볼까요? X축 방향으로 대략 한 0.3 정도에 있죠. 그러면 높이를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있나요? 자, 전체 높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높이면 뭐 0.92 이 정도의 높이에 있겠죠. 그리고 G축 방향으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G축 방향으로는 굉장히 앞쪽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0.98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에 대해서 렐포인트 B박스의 결과로는 뭐 0.3, 0.92, 0.98 이와 같은 결과가 반환될 거랍니다. 자, 이제 한번 어튜빗 랭글에서 이 식을 써볼게요. 자, 트랜스폼의 결과에다가 어튜빗 랭글 붙여줄게요. 어튜빗 랭글. 자, 우리는 벡터 어튜빗 렐이라는 어튜빗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어튜빗 렐은 렐포인트 B박스에 의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인풋에 대해서 계산이 될 거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게요. 자, 클릭하면 렐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어튜빗이 생성이 될 겁니다. 볼게요. 자, 렐이라는 정보가 생성이 되었죠. 그러면 부담스럽네요. 이 코끝 49,937번 포인트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49,937번 49,937번 자, 0.41, 0.90, 0.98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었던 49,937번 포인트는 자, 0, 1이라고 했을 때 0.41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1이라고 한다면 자, 0.90 Y에 대해서 0.90에 위치해 있는 거고 G에 대해서 0부터 1이라고 했을 때 자, 바운딩 박스의 끝쪽에 붙어있었죠. 코가 0.98 G에 대해서 0.98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값을 돌려주는 게 바로 렐포인트 B박스예요.
자, 어떤가요? 우리가 가진 물체의 가장 큰 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가능해졌답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x, y, z 값 모두 구해지는 거예요. 자, 앞서 배웠던 선에서 노이즈를 주는 그 과정에서도 전체 선의 정보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해줬었죠. 자, 오늘 조요 맥스에서 꼭 해결해봐야 할 식은 이 식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식들은 이 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빌드업인데요. 자, 이 식을 입력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다른 예제 살짝 해보고 이 식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이 식으로 가기에 머릿속에서 여러 번 꼬아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 식으로 설명을 금방 드리고요.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레일포인트 B박스 이해하고 나중에 정말 이 녀석을 쓰길 바란다면 좋은 빌드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TWA 스타일로 3D 노이즈 2개 적용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일포인트 B박스를 활용해서 노이즈가 적용되는 위치를 우리가 커스텀하게 선택하도록 해볼 거예요. 자, 이 두 과정을 거치고 가야 레일포인트 B박스를 여러분이 언젠가 쓰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TWA 스타일로 3D 노이즈 2개 적용하기.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선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런데 아까는 플롯 변수로 되어 있는 노이즈의 정보였죠. 플롯 fx였죠.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변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벡터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줄 건데, 뭐 최종적으로 쓰여야 될 fx가 있을 수 있고요. 자, OA, OB, 자, fxa, fxb, 이와 같은 녀석들이 생길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언급한 바가 없는데요. 뭐냐면 오리지널 A라는 녀석을 만들어줘서 이 녀석에서 효과가 생겨날 거고요. 얘를 정제해서 그 결과 fxa로서 쓸 겁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오리지널 B로 뭔가 효과를 만들어주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용할 fxb로서 결과를 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문자 fx는 나중에 fxa와 fxb의 합으로서 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트리뷰트 p는 어트리뷰트 p 더하기 fx.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한번 쫓아오세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들어오셔서 그리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퀄리티 높게 보기 위해서 로우와 컬럼의 수를 401로 해줄게요. 자, 포인트가 무려 16만 개가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랭글 달아줄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표면에 노이즈를 주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노이즈 펑션을 활용할 건데 어트리뷰트 P에 대해서 노이즈를 주겠죠. 그럼 이때 얻은 노이즈를 벡터 뭐 예를 들어서 NO라고 할게요. NO에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P는 앞으로 어트리뷰트 P 더하기 뭐 NO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방식은 이 방식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 우리는 fx라는 효과의 덩어리 자체를 더해준다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미리 설정을 해줄게요. 자, 벡터 fx. 자,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효과로서 작용될 녀석이에요. 그리고 OA. 자, 오리지널 A라는 뜻이고요. OB. 자, 오리지널 B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xa, fxb.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선언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굳이 엔터 안 치고요. 여기서 fx는 제로라고 미리 선언을 해줄게요. 자, 벡터의 변수지만 제로라고 써준다면 0,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뼈대를 한번 써볼게요. 어트리뷰트 p는 어트리뷰트 p 더하기 fx.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곳에서 뭔가 효과를 다 만들어서 그 효과가 포지션의 정보에 더해진다는 걸 뜻하겠죠. 지금은 fx가 0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결과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을 써줄 수 있겠죠. fx라는 건 앞으로 어떤 값이 더해지면서 업데이트가 될 건데, 자, 앞에서 만들어준 fxa가 더해질 거고요. fx는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건데 fxb가 더해져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결과 볼까요? 자, 지금은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fxa에 대해서 정의된 바가 없고요. fxb에 대해서 정의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식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fxa에 대해서 효과를 끄고 싶다면 자, 이 부분의 내용을 꺼주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 내용을 fxb에 대한 내용을 꺼주고 싶다면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자, 어떠한 효과도 주고 싶지 않다면 둘 다 꺼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요? fxa가 뭐다 라는 정의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fxb가 뭐다 라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위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뭐냐면 오리지널 a라는 녀석을 만들어 줄 거예요. 뭐로 만들어 줄 거냐면 노이즈 펑션을 활용할 건데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노이즈 펑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이때 자, 이 녀석의 어떠한 변형을 조금 더 해줄 건데요. 이 녀석이 oa라고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ob라는 녀석도 노이즈 펑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attribute p 그리고 이 녀석은 프리퀀시 값을 4배 곱해줄게요. 그리고 fxb는 오리지널 b. 자, 이곳에서 만들어준 노이즈의 정보가 효과라는 녀석으로 정의가 됐고 이제 전체 효과에서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노이즈 어트리뷰트 p가 이곳에 들어와서 효과가 될 거고요. 자, 프리퀀시가 4배가 된 오리지널 b가 fxb라는 녀석으로 되었고 이 녀석이 추가가 돼서 결과적인 효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이 상태로 결과를 봐볼게요. 자, 뭔가 터져 나갈 듯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효과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효과를 다 꺼보겠습니다. 첫 번째 녀석 fxa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효과가 잘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 녀석 효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녀석 효과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뒤에 곱하기 0.3 해줄게요. 자, 자글자글한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효과를 동시에 적용시켜볼까요? 자, 보시면 큰 효과가 있고요. 작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이 큰 효과고요. 이 녀석이 디테일을 살려주는 작은 효과예요. 자, 들어온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보시면 어떤 한 방향으로 밀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약간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뭔가 쏠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이 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노이즈의 결과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x, y, g 모두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반환받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우리가 노이즈에서 기대하는 느낌은 0에서 1 사이가 아니라요. 마이너스 0.5에서 0.5 마이너스 0.5에서 0.5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돼야 자, x, y, g라고 했을 때 이 반경 어딘가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0에서 1 사이의 값이 반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 노이즈가 그냥 더해진다면 자, 1,1,1를 기준으로 자, 원이 바깥쪽에 있을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얻어진 더해지는 양이 x, y, g에 대해서 0.5, 0.5, 0.5가 더해졌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수정해 줘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녀석이 평균적으로 0.5만큼 더해진다고 한다면 자, 이 녀석은 0.5 곱하기 0.3, 0.15만큼 더해지겠죠. x, y, g에 대해서요. 자, 프론트 뷰포트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원래의 그리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높이로 6.5 정도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도 0.65 자, 뷰포트를 바꿨다고 가정할게요. g축 방향으로도 0.65 정도가 밀려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OA의 X 내용, OA의 Y 내용, OA의 G의 내용에 변화를 줘야 돼요. fit 펑션을 활용할 건데 자, 우리가 얻은 결과가 0, 1 사이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값을 마이너스 0.5, 0.5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내용을 이 세 개 모두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기대한 노이즈의 느낌이 비로소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서 변형된 이 내용이 여기서 다시 입력될 겁니다. 자, 한번 씩 써볼게요. 자, 뷰포트는 퍼스펙티브 뷰로 바꿀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치블 랭글 복사해서 이곳에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치블 P에 대해 노이즈를 받는 것까지 좋고요. 이제 플롯 오리지널 A의 X라는 변수를 만들어줄 거고요. 오리지널 A의 Y라는 변수, 오리지널 A의 G 변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때 오리지널 A X라는 변수는 자, 오리지널 A의 X 값의 변화를 줄 거예요. 뭐로 줄 거냐면 핏으로 변화를 줄 겁니다. 자, 0부터 1까지의 값을 받는 걸 알고 있죠. 이때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로 핏 펑션을 활용해서 값을 옮겨줄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Y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고요. G에 대해서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A, Y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오리지널 A의 Y 컴포넌트를 활용할 거예요. 여기는 G 활용할 거고 여기선 G 써주면 되겠죠. 자, fxb에 대한 내용은 잠깐 꺼두도록 하고요. 이때 만들어준 오리지널 ax, 오리지널 ay, 오리지널 ag를 fxa의 내용으로 만들어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셋 펑션 오리지널 ax, 오리지널 ay, 오리지널 ag로 입력을 해줄게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 녀석은 뭔가 다른 데로 쏠려있는 느낌이 되지 않죠? 자, 프론트 뷰포트로 볼게요. 자, 우리가 기대한 그리드에 자, 지금 그리드가 보이지 않는 건 높이값이 모두 y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리드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그리드의 결과로서 이런 효과를 얻은 거예요. 자, 어디 안 갔죠? 그런데 이런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자, 원래 있던 식의 결과를 볼게요. 자, 이처럼 쏠려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오리지널 B의 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자, 이 상태로 바로 복사해서 유사하게 써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B 이 녀석에 지금 0.3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이곳에서 P 펑션을 할 때 우리는 오리지널 A의 값이 0에서 1 사이인 걸 알기 때문에 0, 1 이렇게 써주고 P 펑션을 써준 건데요. 자, 이 결과는 0에서 0.3 사이의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값을 곱해주는 건 나중에 해주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 값을 지워준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B 써주면 되겠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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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써있는 데서 다 B로 바꾼 겁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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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그러면 동일한 식이죠. 자, 대문자 B. 자, 그러면 이때 셋 펑션으로 오리지널 bx, 오리지널 by, 오리지널 bg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결과가 지금 좀 크겠죠? 여기서 0.3 곱해줄게요. 0.2 곱해줄게요. 자,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자, 위치에 이동 없이 효과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프론트 뷰포트로 볼게요. 자, 하나씩 켜볼 건데요. 자, 지금 우리 그리드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큰 노이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요. 작은 노이즈 결과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작은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식에서 노이즈가 추가될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 느낌이 드는 거랑은 느낌이 다른 겁니다. 자, 다 꺼보고요. 자, 원래 위치가 자, 여기에 있었을 텐데 자, fxa가 추가됨에 따라 위치가 변하고요. 자, 원본에서 위치가 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더 자글자글한 녀석이 추가될 때도 위치가 쏠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이 결과를 볼게요. 원본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본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작은 노이즈부터 결과를 볼게요. 작은 노이즈를 효과로서 받는 겁니다. 자, 위치 변하지 않고 노이즈가 작동하고 있죠. 자, 이 상태로 큰 노이즈를 적용시켜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로 볼게요. 자, 보시면 작은 노이즈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큰 노이즈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노이즈를 좀 섞어볼까요? 자, 프리퀀시만 바꿔줘도 자글자글한 느낌이 변할 거예요.
너무 많이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5로 바꾸겠습니다. 자, 느낌이 좀 바뀌었죠. 자, A 노이즈의 효과를 좀 키워볼까요? 자, 곱하기 1.3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프리퀀시를 조금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7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기왕이면 자, 이곳에 멀티플라이 값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더 자글자글한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노이즈들을 섞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이즈 여러 개 더 붙어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렐포인트 B박스 펑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안전하게 이 코드를 바꿔줄 건데요. 자, 지금은 노이즈가 X, Y, G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접히는 듯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Y 값에 의해서만 조절이 되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식에서도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곳에서 0으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X와 G의 내용을요. 자, X와 G의 내용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문장 쓸 필요 없었고요. 이 문장 쓸 필요 없었고요. 이 문장 쓸 필요 없었고 이 문장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 복사해주고요. 자, 제 거에 불필요한 파라미터 가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던 문장들 지워줄게요. 컴팩트하게 보기 위해서요. 자,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자, 그리고 곱하기 1.3 되어있던 부분 1로 바꿔줄 거고요. 자, 이 값은 0.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느낌을 바꿔주고 싶어서요. 여기 4로 다시 돌려둘게요. 자, 이 정도 느낌으로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렐포인트 B박스 활용해 볼 건데요.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보가 그리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운드 박스 보시면 자, 플랫하게 생긴 박스인 거 이해가 가시나요? 왜냐하면 그리드가 가진 최대값 y와 최소값 y가 0, 0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자, 총 8개 포인트 직육면체의 형태라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얻고 있는 그리드의 y값은 의미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x와 y에 대해서 0부터 1의 값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자, 써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곳에 렐포인트 B 박스를 써줄 거예요. 0번 인풋에 대해서 모든 포인트에 대해. 자, 근데 이 정보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벡터 변수 rel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x, y, g에 대해서 상대적인 0부터 1까지의 값을 rel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한 거예요. 자,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자, 혹시나 궁금하니까 벡터 어트리뷰트 rel은 변수 rel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l이 생성이 되었고, 우리가 정보를 얻고 있는 그리드는 모두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높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보를 받고 있는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 값은 모두 다 0.5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어트리뷰트 rel의 x 값과 g 값을 보시면, 자, 0에서 1 사이의 값이 반환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트리뷰트로 보는 건 지워주고요. rel이라는 값에 x 정보와 g 정보를 따로 불러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플롯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rel x에 대해서 불러볼 겁니다. 자, 이 녀석은 rel.x가 되겠죠. 왜냐하면 rel은 이 녀석은 벡터 변수니까 x 컴포넌트를 부른다면 플롯 변수 rx에 저장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플롯 ry는 rel.y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플롯 변수 rg는 rel.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플롯 변수 rx는 변수 rx라고 선언을 해볼게요. 그럼 이곳에 나타날 거예요. 자, rx가 나타났는데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0부터
1까지의 값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RG도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RG 값도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지워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해볼게요. 뭘 실험할 거냐면, 자, 우선은 fxb는 적용이 안 되도록 해볼게요. 자, 방금 보셨나요? 자, 적용된 상태,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때 fxa 이 부분에 변화를 줄 겁니다.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면요. 자, rx 값을 곱해볼게요. 곱하기 rx. 자, 곱하기 rx를 해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rx라는 변수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원래 이와 같이 그리드가 있을 때, 자, x축의 방향으로, 여기 x 있죠? x축의 방향으로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0부터 1까지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한 이 정도에 있는 애들은, 자, 0.3 정도의 rx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에 있는 애들은 0.7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 자, 가장 끝선에 있는 애들은 1이라는 rx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 값이 곱해짐에 따라 이곳은 효과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자, 효과가 점점 크게 들어가서 이곳이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한번 결과 볼까요? 자, 사 써진 거 지울게요. 여기.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쪽은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효과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x축의 방향으로 이곳은 0, 이곳은 1이기 때문에 효과의 크기가 이쪽은 0만큼 들어갈 거고요. 0.2, 0.5, 0.7, 여기는 1만큼 들어가서 그래요. 자, 좀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1 곱해져 있는 부분 있죠. 이 값은 효과의 멀티플라이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값을 1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이곳을 10으로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에는 효과가 없고 가면 갈수록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재밌는 내용이에요. rx 값에 변화를 줄 거예요. 채널 램프로요. 그래서 이름은 rx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rx 값에 대해서 변화를 줘볼게요. 자, 이것을 눌러서 램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은 원본과 동일하죠. 왜냐하면 0에서 1까지 커질 건데 0에서 1까지 커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곳이, 자, 이 포인트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자, x 방향을 기준으로, 자, 이곳이 0, 이곳이 1인데 rx 값이 채널 램프에 의해서 변형이 되었더니, 자, 가운데 지점 0.5의 내용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고, 자, 0으로 갈수록 효과가 줄어들죠. 1로 갈수록 효과가 줄어들죠. 자, 이건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식이 이해가 가느냐 마느냐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 G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변화를 주면 되겠죠. R G는 채널 램프, 자, 이름은 RG로 써주고요. 변수 이름은 RG입니다. 자, 이것을 눌러서 만들어주고요. 자, 이곳에 RX를 곱해줬던 것처럼 곱하기 RG 해준다면 G축 방향으로, 자, 이곳이 G가 0인 곳일 거고요. 이곳이 G가 1인 곳일 겁니다. 지금은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게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효과가 사라질 거고요. 이쪽은 효과가 커질 거예요.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서 효과가 사라졌고 이쪽이 커졌죠. 왜 그럴까요? 이곳에 RG라는 내용이 곱해졌고 이 내용은 채널 램프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자, 여기도 한번 모양을 변형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도 비슷하게 가운데 쪽이 도드라지게 해볼게요. 자, 지금 가운데 쪽에 효과가 몰려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RX와 RG가 0에서 1 사이로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값들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RG도 0에서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곱해지면
값이 줄어들 거고요. Rx도 0에서 1 사이면 값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자, 곱해주는 상수값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한 50을 써볼까요? 자, 보시면 끝쪽에서는 효과가 안 일어나고 있고, 자, 이 가운데 쪽에서만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그림으로써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쪽이 X방향, 이쪽이 G방향이죠. 0에서 1, 0에서 1이라면 자, 이쪽 램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쪽 램프 요렇게 만들어줘 볼게요. 그렇다면 어디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X방향으로는 자, 요 구간에서 효과가 세게 나타나겠죠. 그럼 G방향에서는 어디서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 G방향으로는 총 3개가 있죠. 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겹쳐지고 있는 이쯤, 여기가 노이즈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타이트하게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원하는 구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연스럽진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정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 조금씩 만져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말이 되게끔. 자,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죠. 자, G에 대해서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너무 0인 부분들을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설정해준 구간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자, B 효과 한번 켜볼까요? 자, B 효과도 들어간 게 보이죠? 여기서 만들어준 내용 B에도 적용해볼게요. 자, 한번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시 때문에 모양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바꿀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점들은 좀 지워줄게요.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 내용씩 조금만 바꿔볼게요. 자, 동일한 내용 복사해서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은 동일하게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RX에 대해서 RY, RG 이렇게 있는데요. 이곳에 곱해지는 내용이 RX죠. 저 여기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RX 채널 램프로 변형된 내용을 A라고 써줄 거예요. 그리고 B라, 자, RG, B, RX, A. 자, 비슷한 내용을 여기에는 RX, B, RG, B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자,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A 써주시고요. 여기도 A. 자, A 써주고요. 여기도 A, A. 자, 그럼 변수가 잘 변형이 되었죠. 자, 여기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뭐라고 만들어줄 거냐면 동일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그리고 B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램프가 하나 더 필요해졌죠. 이 내용 복사할게요. 붙여 넣어주시고 B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B로 바꿔주고요. 자, 램프의 이름이 같으면 안되니까 B 붙여줄게요. 이 상태에서 램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램프가 생성이 되었고요. 우선은 FXA의 내용을 꺼볼게요. 자, 잘 보시면 이 녀석도 동일하게 X 방향으로 0, 1, G 방향으로 0, 1 돼 있어서 여기에는 효과가 세게 들어갔고 여기는 효과가 들어가지 않았죠. 자, 이 내용을 램프로 조절해준다면 자, 이곳에 효과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곳에 효과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램프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효과의 증폭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어서 0.8로 바꿔줄게요.
자, 효과가 좀 더 세게 들어갔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B에 대한 RX 값, RG 값 바꿔볼게요. 자, 가운데 위주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해볼게요. 자, 효과의 위치가 이곳에서 이쪽으로 좀 왔죠? 아까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위치가 바뀌었고요. 자, 높이, G 값에 대해서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효과의 위치가 바뀌었죠? 테두리 쪽에는 효과가 없고 가운데 쪽에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이 값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1.2. 자,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fxa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역에 효과를 줬고요. fxb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구역에 효과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식이 짧지가 않습니다. 식이 꽤 많이 길어졌고요. 자, 이 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rxa 값이 곱해지고 rga 값이 곱해졌을 때 왜 영향을 받는 구간이 사라지는지, 이런 부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변수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여러 번 곱씹어 생각을 해보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뇌줄 쓸 때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도 늘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더 빠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식을 보고 이런 정리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세요. 자, 맨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뭘 했죠? 변수. 우리가 어떤 변수를 쓸지 미리 아이디어를 짜놓고 써두는 겁니다. 자, fx를 맨 마지막에 쓸 거기 때문에 자, 미리 선언을 해줬고요. 우리의 작업 과정 중에 a라는 오리지널한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oa가 필요했고, 시간이 지나서 fxa로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oa, ob, fxa, fxb가 선언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자, 오늘 배우고 싶었던 rel point b박스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 rel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rel이라는 변수는 벡터 정보죠. 그래서 x 컴포넌트 y, g 이런 식으로 x, y, g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 그 각각의 값을 플롯의 정보로서 하나씩 쓰고 싶으니까 rx, ry, rg 값으로 분리해 준 겁니다. 자, 이때 rx 값을 램프에 의해서 rx, ry, rg 값을 램프에 의해서 변형을 줬죠. 이 변형된 결과가 fxa에도 쓰일 거고 fxb에도 쓰일 거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뽑아주고 b에 대해서 뽑아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변수였고요. 여기서부터는 rel point b박스로 얻은 정보를 가공해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선 뭐가 있었나요? 자, 오리지널 a 모든 포인트에 대한 노이즈 정보를 만들어줬는데, 자, rxa, rga를 활용했고요. 이 값을 채널 램프로서 변형을 줬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로 얻는 결과 0에서 1까지의 값을 마이너스 0.5에서 0.5의 결과까지로 필 펑션으로 변형을 해줬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fxb를 위해서 해준 거고요. 여기서 얻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fx를 정의 내려줬어요. fxa는 이곳에서 얻은 값을 활용했고요. 자, 이곳에서 만들어준 rxa, rga를 곱해줬습니다. fxb는 이곳에서 만든 y 정보를 활용했고요. 자, rxb, rgb를 활용했어요. 자, 이곳에 들어가는 내용, 자, 사실 채널 펑션 쓰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뭐 높이값 a, 채널 펑션 써서 높이값 b. 자, 밑에다 써줬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너무 많아서 안 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거는? 자, 이때 만들어진 fxa와 fxb를 fx라는 전체 효과를 나타내주는 녀석으로서 표현을 해줬고, 자, 포지션에 더해준 거예요. 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attribute p.y는 attribute p.y 더하기 sin attribute p.x. 자, 이 식이 조금씩 변형을 가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자, 방금 봤던 sin 펑션 attribute p.x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attribute p.y.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fx에 해당하는 부분이 sin 펑션이었겠죠? 자, 이걸 생각하고 이 내용으로 오시면 보이는 게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이곳으로 와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자, attribute p는 attribute p 더하기 attribute normal 해줄 거예요. 자, 좀 문장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attribute p는 fx가 더해질 겁니다. 자, 이 fx가 뭘까요? fx가 attribute normal이 붙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 새롭게 꺼내줄게요. 자, 그리고 톰이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지금은 노말이 켜져 있는데요. 보시면 자, 포인트에 노말이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ttribute 랭글 달아줄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뼈대가 되는 행위를 먼저 해볼게요. attribute p는 앞으로 더해질 건데 뭐에 더해질 거냐면 attribute 노말에 의해 더해질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예측이 가시나요? 예측이 가셔야 됩니다. 모든 포인트는 어떤 방향, 노말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만큼 포지션에 더해진다면 형태가 변하겠죠. 자, 이 상태로 더해주면 너무 크게 더해질 거기 때문에 0.1 곱해주고 더할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변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내용에 채널 펑션을 활용해서 뭐 스케일 이런 식으로 써줬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노말 방향으로 더해질지 정해질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넘어올 건데요. 자, attribute 노말이 붙는 행위를 효과로서 써줄 거예요. 자, attribute 랭글 새로 꺼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우선은 attribute p는 이제 최종적으로 더해질 거예요. fx에 의해서 더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벡터 변수 fx가 있었어야겠죠. 자, 지금 이 상태로 문장에 오류는 없습니다만 fx에 값이 선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 줄이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fx는 0이라고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0,0,0이겠죠? 벡터 변수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x에 효과들을 추가해 줄 거예요. 어떤 효과를 더해 줄 거냐면 attribute 노말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attribute 노말이라는 효과가 fx가 됐고, 자, 포지션의 결과에 더해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꺼준다면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런 효과를 써줄 수 있을까요? fx는 멀티플라이가 될 건데 0.1이라고 한다면 효과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자, 이 부분 채널 플롯 스케일로 써준다면 파라미터로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파라미터로 멀티플라이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원치 않는다면 꺼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렐포인 비박스 활용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렐포인 비박스를 활용하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자, 토미가 바운딩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을 거고요. 토미가 가진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X 방향으로, G 방향으로, 그리고 Y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0부터 1까지, G 방향으로도 0부터 1까지, Y 방향으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모든 포인트에 대해 반환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벡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X, Y, G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사이의 값들을 돌려줄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써볼게요. 자, 뭐라고 써줄 거냐면요. 먼저 렐포인트 B박스 써주고요. 0번 인풋에 대해 모든 포지션의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이때 얻게 될 정보를 벡터 변수에 넣어줘야겠죠. 자, 이곳에서는 B박스가 쓰였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수업해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렐로 쓰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 가시나요? 우리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렐이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굳이 어트리뷰트를 빼서 보지 않을게요, 지금은. 자, 이제 이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 보시면 여기서는 B박스라는 녀석으로서 렐포인 B박스의 정보를 담아놨어요. 이 정보 중에서 Y 컴포넌트 값, Y 값을 채널 램프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채널 램프에서 변형된 결과를 플롯 i라는 곳에 저장해줬어요. 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미웠어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이해해요? 자,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rel.y를 활용할 건데 이 녀석은 먼저 ry라고 따로 선언해줄게요. 자, 그러면 플롯 변수겠죠? 플롯 변수 ry를 만들어줘서 자, 이 녀석의 y 컴포넌트를 저장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RY 값에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면 채널 램프에 넣어서 변화를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용할 채널 램프의 이름 정해줄 건데 그냥 똑같이 RY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RY의 정보를 변형을 줄 거니까 RY 써주면 되겠죠. 자, 이때 생성된 채널 램프를 켜볼게요. 자, 채널 램프가 생성이 되었고 이와 같이 만들어준다면 토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렐 포인트 B박스 정보로서 렐 변수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 중에 Y 값을 굳이 따로 RY 값 플롯 변수로 뽑아둔 겁니다. 자, 그 값은 Y 값이 커짐에 따라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곳에서 0, 1에 대한 RY 값이 있었다면 채널 램프에 의해서 자 0에서 1까지 감에 따라 자 0.5쯤에서 1이 될 거고요. 1이 되면서 다시 0이 될 겁니다. 이 녀석 때문에요. 이해가셨죠? 자, 이때 얻은 RY 값을 효과로 썼을게요. fx는 곱해질 건데요. 뭐에 곱해질 거냐면 RY에 곱해질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결과 볼까요? 자, 스케일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자, 보이시나요? 채널 램프에 의해서 RY 값이 0인 구간은 효과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자, RY 값이 0.5였을 때는 효과가 1만큼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1일 때는 또 효과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좀 좁혀볼게요. 효과가 빠지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무릎쯤에 있는데 자, 효과가 빠지고 있고요. 자, 머리에서부터 팔뚝까지 내려와 볼게요. 효과가 빠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세 포인트를 동시에 움직여 볼게요. 우리가 효과를 줄 영역을 직접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식과 이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을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한 방에 쓰는 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조이오백스 인트로에서 CG위키님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언어 학습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라는 느낌인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 식을 한 번에 쓰기는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풀어서 쓰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써놔야 여러분이 응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답니다. 자, 효과 한번 빼보고 넣어보고 해볼게요. 자, 채널 램프 값 한번 빼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죠. 이제 얼마나 곱해지를 빼준다면 노말 그 자체가 되겠죠. 그리고 어치뷰트 노말이 더해지는 걸 빼볼게요. 효과가 사라지겠죠. 자, 사실 그런데 멀티플라이가 되는 이 값들은 자, 노이즈는 더해지는 효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었겠지만 곱해지는 녀석에 대해서는 자, 제가 효과를 끈 순서가 아래서부터 위로 껐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끈다면 자, 가장 결정적인 노말의 방향으로 더해진다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변합니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해가시나요? 어느 방향으로 무엇이 더해질지가 사라지고 나니 곱해지는 내용인 이 녀석들은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곱해지는 내용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줄로 쓰는 것보다 곱하기 해주고요. 이 내용도 윗줄에 곱하기 해줘도 좋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fx는 더해지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써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효과가 있었다면 fx b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이 fx에 더해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 식이 좀 더 명료할 것 같아요. 자, 효과가 더해질 땐 더해지는 거고요. 효과 자체의 사이즈를 정해줄 땐 그 안에서 곱해주는 게 예쁜 식이 될 것 같답니다. 자,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15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한 강의였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었네요. 자,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배운 펑션 렐 포인트 B박스입니다. 그러나 펑션보다도 오늘은 벡스를 쓰는 법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지게 벡스를 쓰는지, 코드를 어떻게 예쁘게 써줄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얻어가시는 날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린 fx, 노이즈 쌓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쓰는 방식일 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써야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다음 시간은 11일차입니다. if 스테이트먼트 조건문을 배우는 날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말 21차 중 절반이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 조이오 백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7일차 이후부터 11차까지의 내용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쉬워지는 날은 없을 것 같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이것도 배워버렸네 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즐기셔야 합니다. 집중하시고 뾰족하게 날을 세우셔야 해요.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11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